서울 강남 일대에 50억 원대 땅을 갖고 있던 60대 재력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땅을 급하게 판 뒤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웃돈을 준다고 해도 땅을 절대 팔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사라진 지 2년 만에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는데요.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고 있는 홀몸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홀몸 노인의 재산 노린 범죄인 거죠? 그렇죠. 드라마적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홀몸 노인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는 장애가 있는 노인이죠. 이런 노인이 재산을 약 50억대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양재동에 땅을 35억짜리를 갖고 있었고, 성내동에 15억짜리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런 노인을 노려가지고 지금 위협을 해가지고 사실은 강제로 우의장 결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이제 입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을 결국 팔아서 그 돈을 챙겼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피해망상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이제 피해망상증 같은 것인데요. 이 노인이 이제 혼자 살고 가족도 없고 누가 교류도 안 하고 그 양재동 땅에서 주차장을 하면서 기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빵으로 그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서 집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눈에 띄니까 이제 그 오피스텔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여기 그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오피스텔의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믿고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네. 그러자 그걸 듣고 나서 일당들이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땅을 팔아서 돈을 편취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당시 사건을 비롯해서 또 피해자인 한모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수십억 원대 땅을 갖고 있던 60대 재력가가 갑자기 땅을 팔고 자취를 감췄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던 홀몸 노인 한모 씨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에 이웃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는 거의 차단하고 빠진 상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야, 아저씨가. 이상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이 땅이 참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사람이 많았겠어.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근데 끝내는 그 할아버지가 아주 뭐 이게 말도 안 비켜드리고 막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는데. 경찰이 찾아 나선 지 2달 만에 한 씨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는데요.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한 씨가 50억 원대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투자업자 정모 씨가 접근한 건데요.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의심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범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 씨는 먼저 법적 대리인을 만들기 위해 공범인 김모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요. 한 씨에게 협박과 폭행까지 했습니다. 시군자가 늙어있을 경우는 전자기기가 있는 전기 충격기? 네, 전기 충격기. 결국 토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빼돌린 정 씨 일당은 땅을 모두 팔아치워 30억 원을 챙겼고요. 이들은 한 씨를 모텔 등에 7개월 넘게 감금하다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상당히 부동산인 사람처럼 손놈을 해가지고 항상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원해서 입원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굳이 분산만 받고 서로 다니는 데 있었는데. 그렇게 한 씨는 1년 4개월 동안 영문도 모르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요.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정 씨 등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 피해 노인 한 씨가 그 피해망상, 국가정보기관을 두려워했다는 거를 알고 또 이 점을 잡고 협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5년 1월에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 아까 거기 들이닥쳐가지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특히 전기 충격기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겁을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거의 포기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방으로
그 모텔에 이제 감금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다음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강제로 의장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법률상 대리인이 있어야만 이제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나서 몇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일당들은 특수강도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지금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없이 서류상의 허위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네. 그 땅을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이상 한 씨가 쓸모 없어진 범인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이것도 그 공범하고 같이 결혼을 그러니까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짜고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의사 1인의 동의 그리고 보호자만 동의를 하면 입원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 5월 30일부터는 이제 개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2인이 소속기관이 다른 그런 의사들이 같은 진단을 해야 되고 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개월 입원을 해보고 장기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올해가 이제 그 이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아닙니까? 이때는 의사 1인의 동의하고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법률상 배우자 가짜 배우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사 1인의 동의를 받아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도 개정 권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개정은 된 겁니다. 근데 그 한 씨가 정신병원도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곳저곳 막 옮겨 다녔다던데. 근데 이제 그건 처음에 모텔에 가서 7개월 정도 감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정신병원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한 곳 정신병원에서는 6개월까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재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률상 대리인인 그 배우자, 가짜 배우자가 드나들면서 연장을 시키고 한번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사실을 알고 올해 이제 2017년 4월 30일 그때가 연장 날짜였다고 그래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체포를 그 법률상 배우자를 하게 된 것이죠. 네. 7개월 감금 생활에 또 1년 4개월 병원에 감금이 돼 있었고요. 2년이 훌쩍 넘은 기간인데 어떻게 그럼 그 범인들을 잡게 된 건가요? 이제 이 범인들은 처음에는 깜짝같이 사실은 이게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친척도 없고 그렇죠. 가족도 없고요. 예, 이제 연고도 없고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땅을 절대 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50억대 돈이 있다는 것을 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 못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 땅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니까 이 한모 씨가 어디 갔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그 주민들이 경찰에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것이죠. 이 범인들이 가로챈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환수가 가능할까요? 그 땅을 두 개 다 팔아치웠어요. 2015년 1월에 아까 안기부라면서 들이닥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있다가 2015년 2월에 바로 이 양재동 땅을 35억 정도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두 달 있다가 선해동 땅을 팔아가지고 50억을 다 챙겼어요. 근데 세금 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30억 남았다고 그래요. 그 30억 정도를 공범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총 따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눠 가진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유흥비와 또 뭐 도박비 그리고 뭐 사업 투자 이런 것들로 모두 소진이 돼서 전혀 이제 환수가 불가능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일은 비단 한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2년 전 서울 도곡동의 한 주택에서 88살 한모 할머니가 양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함 할머니는 가족이 없이 지내던 매매가 14억 원 상당의 주택과 40평대 아파트를 가진 소문난 자산가였는데요.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주택 2층에 새들어 살던 60대 정모 씨였습니다. 안 죽였어요. 주변에 저는 할머니가 없었어요. 닭다리 지금 저 앞에 키워 못 잡았어요. 정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살해 도구에서 DNA가 검출돼 벌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혼자 살며 매일 폐지를 주워 파는 75살 조모 할머니.
뒷집에 살던 64살 제모 씨와 자매처럼 지냈는데요. 지난 2013년 제 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공사 현장에 식당을 차리겠다며 할머니에게 투자를 제안합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자매 같던 제 씨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과 노인 기초연금까지 모두 넘겼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소까지 옮겨줬는데요. 결국 경찰은 제 씨를 구속했고 같은 방법으로 제 씨에게 사기를 당한 홀몸 노인이 6명, 피해 금액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홀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제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치매 노인이라든지 홀몸 노인을 상대로 한 그다음에 뭐 살인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대, 뭐 자살 등등의 어떤 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점을 이제 주목해서 2013년 7월에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후견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서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부족한 사람들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물론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친족이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의 후견인은 스스로 자신이 이제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지정해 놓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신청한다거나 또 임의후견인 같은 거라든 것들은 또 돈 같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치매 노인이라든지 홀몸 노인, 또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 이런 노인들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치매 노인이라든지 정신질환 노인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이 홀몸 노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국선 변호인처럼 이 국선 후견인 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인 그 관심과 제도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홀몸 노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그 공공적인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적 부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외로워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모르는 사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경찰관이나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적 부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